네, 나이가 들면서 눈도 좀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또 기억력도 좀 나빠진다, 건망증이 심해진다,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조금씩 기능이 약해질 수는 있는데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을 실천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40대가 되면서 약을 먹고 암에 걸리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 꼭 실천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신진대사의 강화입니다. 물론 어릴 적, 젊을 적에 비해서는 조금씩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신진대사를 강하게 만들까? 신진대사를 하면 우리 온몸의 흡수, 배설, 여러 모든 기능들을 강화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신진대사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 눈이나 귀나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해지고 살이 찌고 이런 모든 것들은 소화, 흡수, 배설 기능을 담당하는 위와 장과 간과 췌장의 기능에 다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식을 먹고 하루를 지내더라도 우리가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위, 장, 간, 췌장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 이거를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음식을 최대한 많이 선택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는 이 세포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음식, 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포가 꼭 건강한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와 50종 이상의 영양소가 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선택한 음식이 과연 잘 공급이 됐는지, 내 몸의 세포가 오늘도 잘 건강하게 재생되고 분열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이 들면 아프다, 나이 들면 약을 먹는다가 아니고요, 세포가 더 건강하게 재생되고 분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선택하자, 조금 더 건강에 관심을 두자, 내 몸을 좀 더 사랑하자, 이런 접근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 측면에서 보면요, 복식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것, 또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또 너무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30분 1시간씩마다 1분이라도 몸을 움직여주는 것,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 1분만 하는 것,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 좀 기억력이 좀 나빠진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두뇌 영양소를 꼭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뇌도 역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합니다. 어린이들만 두뇌 영양제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뇌 자체가 건조 상태에서는 50%가 지방입니다. 좋은 기름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기름이라 하면 늘 제가 견과류와 씨앗류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또 기름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일, 아보카도 같은 과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신선한 기름, 들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 아마씨나 해바라기씨 같은 씨앗류 음식들 꼭 섭취하는 것, 뇌를 아주 건강하고 말랑말랑하게 해줍니다. 하루 40g 정도의 견과류와 하루 3스푼 정도의 들기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두뇌 건강도 좋아집니다. 또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건망증을 겪기가 쉽습니다. 두뇌에도 꾸준한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하고 복식호흡을 하는 것, 또 스트레칭을 통해서 온몸에 근육이 경직되지 않고 잘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 두뇌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내가 머리가 나빠지고 있지 않는가 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뇌신경 가소성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만 하면 항상 우리가 비슷한 생각이나 비슷한 패턴만 반복하잖아요. 또 비슷한 사람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뇌가 자극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취미, 새로운 장소를 가게 되면 우리 뇌는 또다시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은 뇌를 구성하고 있는 뇌세포와 다른 세포와 주고받는 이 뉴런의 조합이 무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부, 새로운 관심, 호기심이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이 뉴런들은 계속 성장한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이 경영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3년 주기로 새로운 학문을 계속 공부했다고 해요. 새로운 관심사를 찾아서 그것을 계속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장성이 있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뇌를 잘 사용한다라면 계속 우리는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을 믿고 산소,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고 또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 건망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건망증이 심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 음식이에요. 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이나 면 종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쌀을 안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 브레인 포그라는 것을 경험하기 쉬운데요. 바로 정제 탄수화물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튀긴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우리 몸에 너무나 많은 당독소가 생겨서 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당분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는지 꼭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점심이나 저녁에 쌀을 아예 드시지 않고 과일, 견과류, 샐러드 정도만 드셔보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한동안 퇴고를 위해서 마지막에 집중을 할 때 20시간을 집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졸린 증상도 없었고 머리를 맑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먹었던 음식이 바나나와 견과류였습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계속 그냥 배고플 때마다 먹으니까 배는 전혀 허기가 지지 않으면서 뇌를 계속 쓸 수가 있었거든요. 늘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약에 브레인 포그가 심하다, 그날은 과일만 또는 견과류만 단순하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식곤증이 안 생길 수 있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 포그를 위해서 정제 탄수화물 또 튀긴 음식을 삼가주시면 건망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살 안 찌는 몸을 평생 만들고 싶으시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늘 고민이 많으시고 늘 음식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간 기능 강화입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보통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피로 문제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피로 문제 그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잘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잘 흡수가 돼서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 합성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5대 영양소라고 하죠. 이런 영양소들을 가지고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이 쪘다는 것은 근육이 많은 게 아니라 지방이 많은 몸을 말하잖아요. 바로 지방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방 대사는 어떻게 해야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살 안 찌는 몸을 만든다라는 개념은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죠.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라, 이게 다이어트 해결이 아니고요. 바로 지방 대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하면 사실 우리 몸이 웬만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살도 안 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면역력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면역력도 잘 올라가게 되고요. 또 지치지 않는 체력, 저는 하루 16시간을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는 것을 늘 목표로 하는데요. 이런 16시간을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이것을 바로 살 안 찌는 체질의 목표로 삼으시는 겁니다. 단순히 적게 먹고 또 운동을 많이 하고,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우리 몸 속에서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야 살이 안 찌는 몸이 되는 거죠. 결국 신진대사가 잘 되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 중심에 간 기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관심이 흘러가게 되죠. 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간의 역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은 영양소를 합성하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독소를 해독합니다. 우리 몸의 약 70%의 이 해독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양과 해독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간의 기능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간이 해독할 때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있어요. 이 영양소는 우리가 꼭 먹어야만 하고 간 기능 강화에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A나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비타민들입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여러 카로티노이드 계열, 이런 항산화 영양을 담당하는 식물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죠. 이런 영양소가 모두 간에 아주 중요한 영양제가 됩니다. 그래서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 중심의 고칼로리, 고단백, 이런 고탄수화물 음식만 많이 먹게 되면 간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과 다양한 식물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면 간에 영향이 되면서 동시에 간 해독 1단계, 간 해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의 해독은요 1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글루탐산이나 시스테인 같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좋은 아미노산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꼭 좋은 아미노산의 공급을 위해서는 만약에 바다가 오염되어 있지 않은 아주 좋은 생선을 구하신다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 그리고 콩이나 두부, 식물성 단백질류, 녹황색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고요.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단백질을 간은 꼭 필요로 합니다. 이게 영양이 되면서 동시에 간 해독에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 기능 강화다 할 때는요, 좋은 영양소를 머금고 있는 또 해독을 잘하는 음식들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먹으면서 간이 튼튼해지면 지방대사가 잘 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서 살 안 찌는 체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장기가 있습니다.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분들은 난 물만 마셔도 살이 쪄. 부었는데 부은 게 살이 됐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가짜가 아니라 저는 진실로 좀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적게 먹는데도 늘 부어있고 정말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이 장기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마치 간처럼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 간 순환이라고 해서 간으로도 장에 쌓여있는 독소가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장뇌축이라고 해서 뇌로도 장에 있는 나쁜 독소들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만세균과 날씬세균이 있단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만세균, 살찌는 세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데요. 한마디로는 유해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에는 유익균이 있고요, 중간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요. 유해균이 많은 몸은 우리 몸의 장내미생물들이 하는 역할들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내미생물은 우리 사람의 몸속에 있는 소화 효소뿐만 아니라 장내미생물과 함께 소화, 합성, 배설, 면역,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많은 몸이 되면 소화작용도 안 되고 배설작용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의 신진대사가 딱 멈추게 돼요. 오히려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이 나쁘다 하면 이제 신진대사 악화, 살찌는 체질,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살 안 찌는 체질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은 어떻게 하면 또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국인들이 너무나 많은 대장암 발병률 때문에 그 원인을 조사하다가 이 영양소 부족이 장 건강에 문제점을 일으킨다라고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바로 6번째 영양소로 알려진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미생물의 먹이가 되면서 동시에 대장에 있는 배변의 고형물들을 잘 만들어주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게 몸에서 잘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식이섬유 섭취가 매우 중요하게 된 거죠.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 중심으로 드시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면서 내가 살이 안 찌는 장 건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영양소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꼭 같이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약 400g에서 500g 큰 한 접시 정도의 과일, 채소 분량을 꼭 하루에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아침 과일이나 또는 식전 과일 습관을 통해서 장 건강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칼로리보다 살아있는 음식 섭취입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다 라고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면 저칼로리는 사람이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요, 인체는 보상 반응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음식이 적게 들어온다, 나중에 들어오면 일단 저장해야지 라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요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칼로리보다 무조건 살아있는 음식, 효소가 풍부한 음식, 이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이 있고 그럼 죽어있는 음식이 있느냐 이렇게 많이 반문하실 텐데요, 바로 가공식품은 음식을 가공 처리했기 때문에 죽은 음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음식은 신선한 음식, 자연에서 갓 수확한 음식, 효소가 여전히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날것 형태의 음식을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식은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세요. 칼로리는 죽은 음식은 물론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있죠.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경우, 또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경우, 당연히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 때는 고칼로리이고 죽은 음식이기 때문에 몸의 신진대사를 악화시켜서 몸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떠나서 살아있는 음식으로 칼로리 계산 없이 좀 풍부하게 먹는 것, 아침에는 신선한 과일 또는 채소를 먹고 점심 저녁 식사 중에도 이왕이면 좀 신선한 것을 먼저 좀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안 찌는 몸을 위해서는 저칼로리 운동 많이 하자 이 개념보다 지방의 축적을 막는 간 기능 강화, 그리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장 기능 강화, 그리고 살아있는 음식 섭취,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살도 안 찌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더 중요한 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숙면 습관입니다. 건강한 이 숙면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잠을 잘 때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야 숙면이 유도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일단 잠을 자는 시간에 일어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잠을 자지만 내 몸은 아주 왕성한 이 세포의 안정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세포는 1초에도 수십만 개가 생성되고 사라지고, 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많은 돌연변이 세포, 암세포, 노화세포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로 세포의 조절작용, 이 안정작용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잘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야 됩니다. 네,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잠을 너무 늦게 자면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숙면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10시, 11시, 늦어도 12시 전에는 주무셔야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숙면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이 세포 조절 작용이 잘 일어난다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는 몸을 만드는 것이 바로 건강한 수면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는 또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려면 일단 저녁 식사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녁에 과식을 하고 또 밤 10시에 막 야식을 하고 치킨에 또 맥주에 또 여러 음식을 섭취하면, 자, 우리의 몸은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바로 이 소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몸에서 계속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작용에 반대되는 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건강에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음식이 일단 들어온다,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바로 소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녁 과식 또 늦은 밤에 야식하는 습관이 있게 되면 당연히 수면과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저녁 식사는 좀 가볍게
소화 잘 되게 편안한 소화를 이루어야만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녁 식사로는 일단 이 음식을 좀 줄여야 우리 몸이 소화가 편하고 또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정제한 쌀이나 밀로 만든 밥이나 빵, 면, 떡 종류의 음식이죠. 자, 정제 탄수화물 일단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상승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또 밀가루 같은 경우도 글루텐이 있기 때문에 몸에 염증 반응이 굉장히 많이 유도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과 염증을 유도하는 성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인체는 또 혈당을 조절해야 되고 염증을 또 낮춰야 되고 이쪽으로 또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또 숙면이 잘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로는 정제 탄수화물을 최소화하시고 안 드셔도 됩니다. 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 샐러드, 간단한 어떤 견과류, 생선 반토막 정도를 또 좋은 기름에 볶아서 소화 잘 되게 드시는 이런 정도의 간단한 식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저도 가끔 먹는 게 이 생선 구이를 기버터에 볶아서 샐러드와 함께 먹는 습관이 있는데요. 많이 먹진 않지만 적은 양으로도 좀 포만감이 잘 들고 소화도 굉장히 원활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가볍게 소화가 편안하게 또 정제 탄수화물을 좀 드시지 않는 식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식사하는 시간, 타이밍도 매우 중요한데요. 저녁 7시기에는 식사를 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8시까지. 왜냐하면 이제 저녁 10시부터 제가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사는 좀 소화가 좀 빠르게 일찍 식사를 마쳐야만 숙면이 유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저녁 먹는 거, 칼로리 개념으로 살이 안 찌는 게 중요하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이 수면 습관으로서도 일찍 식사를 마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저녁에 또 늦은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늦은 밤에 헬스장에 불도 많이 켜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늦은 저녁 시간에 또 밤 시간에 몸을 격렬하게 만드는, 활발하게 만드는 운동은 수면 습관을 또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 또 업무가 덜 끝나서 집에 와서도 여전히 퇴근 이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이럴 때는 격렬한 운동이나 또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시게 되면 몸은 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가 됩니다. 자, 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과 반대작용을 하기 때문에 숙면이 아니고요. 몸을 계속 활발하게 액티베이션을 시킵니다. 잠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긴장하고 근육을 수축하게 하고 또 업무 집중도를 올리는 게 바로 교감신경인데 늦은 시간까지 교감신경을 계속 활발하게 하면 이제 잠과는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도 좀 일찍 끝내시고 운동도 저녁 시간에는 격렬하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헬스장을 좀 밤에 다니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서 잠을 잘 잘 수도 있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면 또 잠이 안 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육체 노동을 하신 분들은 일찍 잠이 드실 수 있지만 사무직 하시다가 저녁에 막 활발하게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몸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 운동하지 마시고 저녁에는 저녁에 맞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녁에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되느냐? 자, 몸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될수록 수면 유도가 쉬워집니다. 릴렉스한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편안하게 산책을 하신다거나 걷기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거,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 낮에는 일을 하거나 집중하고 이런 시간에는 근육이 수축이 됩니다. 막 경직이 돼 있죠.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막 어깨도 굳어 있고 목도 막 거북목도 되기도 쉽고 이런 환경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좀 풀어주고 몸을 이완시키는 것. 그래서 릴렉스한 운동, 이완시키는 운동 또는 복식 호흡, 그리고 명상, 조용한 산책, 걷기, 어싱도 좋죠. 자, 이러한 운동이 부교감신경으로 몸을 유도하기 때문에 좋은 수면으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잠을 잘 잘 때 우리 몸은 신진대사도 원활하고 또 살이 안 찌는 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몸을 저녁 시간에는 릴렉스한 환경,
또 소화를 다 마치고 편안한 몸으로 만드는 환경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지나친 욕심을 좀 줄이는 겁니다. 이 말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블루존에 대해서 다큐멘터리와 책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보니까요, 장수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소박하게 사시고 작은 정원,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많이 발전하지 않은 그런 시골 마을에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행복과 그리고 장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순간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 지금이 즐거운 삶, 내가 이걸 해서 많이 소유를 해서 그 다음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좀 비우고 욕심을 좀 낮추고 그냥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좀 가볍게 또 좀 흥미롭게 사는 것, 그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아주 과한 욕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또 지나친 욕심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 일을 벌리다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가 잘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또 건강까지 심각하게 무너지는 일들도 사실 많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지나친 욕심은 좀 줄일 때 스트레스도 같이 줄어들고 우리 마음이 좀 더 행복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소박한 행복을 꿈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나만의 방법을 꼭 찾는 겁니다. 부교감신경은 릴렉스 되는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행복한 순간들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할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좋은 일을 할 때, 이럴 때 좀 대부분 공통적으로 많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공통적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순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세 이상의 장수하는 사람들의 또 공통적인 습관을 보면 바로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순간들을 상당히 많이 늘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일정 시간 이상 대화하고 또 웃는 시간을 꼭 갖는 것,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나만의 일을 찾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의존한다거나 어떤 환경이 인위적으로 조성이 돼야 행복한 것은 나의 행복이나 나의 마음이 의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자율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 즐거운 나만의 일을 찾는 것, 또는 나만의 공간, 잠깐도 좋은데요, 나만의 시간을 꼭 갖는 것, 이것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객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그 마음을 잘 조절하고 자기 일정이나 인기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오래 가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를 늘 객관화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너무 나 자신에게 계속 매몰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조현병이나 이런 좀 뭔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보면 너무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너무 매몰되어 있는 상태, 자아지옥이다 이런 표현도 가끔 쓰기도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빠져있기보다는 약간 타인이 된 것처럼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나의 삶이나 나의 어떤 모습이나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인생관 이런 것들을 약간 남이 되어서 바라보는 자기 객관화의 시간, 이것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고 또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또는 나 자신을 약간 좀 멀리서 보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는 나보다 약간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요소들을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보면 굉장히 감사를 많이 하는 습관도 있고요. 그리고 타인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작은 일이라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그런 노력들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블루존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하다라는 것들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0세 이상의 몸이 건강하고 또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습관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늘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아주 작은 소박한 텃밭이나 정원을 가꾸고 내가 재배해서 수확해서 먹는 그런 채소들을 내가 재배하고 수확해서 드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또 만드세요. 어떤 그 장인의 그런 정신으로 집안 도구들도 만드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서 몸을 계속 움직이시는 거죠. 일상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이것이 헬스장에서 2시간 억지로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몸도 자연스러운 균형과 또 중심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호르몬 밸런스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나이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자꾸 몸을 일부러라도 움직이는 습관, 팔도 좀 더 많이 움직이시고 과하게 그냥 집에서 자꾸 걸으면서 식후에 어디 멀리 가지 않으셔도 거실에서도 우리가 걸을 수 있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늘리는 활동. 저도 좀 앉아서 업무를 하는 날들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30분마다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몸이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습관, 이것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운동으로 태워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독소 배출, 해독입니다. 저는 이제 세포 배양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 이 작은 생명의 단위인 세포도 영양을 흡수하고 대사산물 찌꺼기를 잘 내보내야 세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구나를 직접 관찰을 한 경험이 굉장히 큰 건강의 원리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도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잘 먹는다는 것도 어렵고 잘 배출한다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음식이 많아서 무엇이 독소이고 무엇이 영양인지, 어떻게 먹는 것이 바른 식사법이고 잘못된 식사법인지 모르는 정보에 너무 많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운동으로 빼자, 이 개념보다는요, 먼저 해독이 원활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아주 많은 해독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 자체도 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피부를 통해서도 독소 배출이 일어나고 있고, 산소를 마시면 이산화탄소가 또 폐를 통해서 배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침마다 대변도 보고 있고, 또 수시로 하루 종일 소변을 또 보고 있죠. 그리고 간도, 신장도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합니다. 또 아주 중요한 림프 시스템도 림프절, 또 림프 순환을 통해서도 우리 몸에 독소 배출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독소 배출을 하는 장기들이 막혀 있을 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 몸은 자꾸 뭔가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면서 독소와 지방이 같이 축적이 되는 몸이 됩니다. 나의 해독작용이 원활한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운동 이전에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대변을 잘 보는 것, 또 수시로 물을 잘 마셔서 소변을 통해서 독소 배출이 잘 되는 것, 또 지용성 노폐물들이 림프 순환을 통해서도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림프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림프 순환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근력 강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혈액 순환은 심장이 알아서 하지만 림프 순환은 움직일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산책, 걷기,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운동, 때로 내가 너무 힘들 때
마사지를 받는 것도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되니까요. 내 몸에서 독소가 잘 빠져나가는지 이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방 분해를 위해서는 운동 이전에 이 음식을 반드시 섭취해야 됩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음식이 살아있는 음식인지 가공 처리돼서 죽어버린 음식인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은 12,000개의 효소 반응으로 생명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효소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깜빡이고 심장이 알아서 뛰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고 또 면역작용이 일어나고 또 상처가 나면 지혈작용과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 몸을 지켜주고 이런 모든 작용들에는 효소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효소는요 우리 몸에서는 만드는 양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효소가 많은 몸, 효소를 쉽게 낭비하지 않는 몸일수록 지방 분해도 잘 되고 또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효소는 늘 만드는 원료들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살아있는 음식은 그 자체로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쓸데없는 효소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풍부한 음식, 살아있는 음식이라 할 수 있고요. 신선한 과일, 채소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충분한 효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일 섭취를 아주 똑똑하게 하는 방법으로 식후 과일이 아니라 식전 과일을 늘 말씀드리는 이유도 식전에 과일 섭취하게 되면 충분한 효소가 들어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회식이 있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파인애플에 있는 효소가 우리 몸에 충분한 효소가 공급이 되면서 또 고기 소화를 돕게 만드는 브로멜라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고기도 무리하지 않게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식전 과일 섭취하는 것, 이것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강화하고 지방을 분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수시로 식사 중에도 신선한 샐러드나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소 섭취, 살아있는 음식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몸에 독소 배출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음식을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하신다면 과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소 배출에 있어서 손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해독 주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독 주스는 채소 성분을 좀 더 많이 먹으면서 당도가 적은 과일을 먹는 것이 적합합니다. 과일 주스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주스 형태로 갈면 당분이 너무나 쪼개져서 혈당 상승을 급격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염증과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당분이 많이 강하지 않은 것을 추천을 드려요. 대표적으로는 사과가 해독 주스에 좋은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만 드시는 것은 아니고요. 사과와 함께 면역작용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샐러리를 같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사과, 샐러리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가지를 1:1 정도의 비율로 갈아서 드시면 우리 몸의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독소가 잘 배출이 되면 일단 먼저 염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방이 빨리 분해가 되고요. 평상시 만약에 속이 좀 불편하고 두통이 약간 있고 피로감이 있다 이런 분들은요, 해독 주스 일주일 정도만 드셔도 몸 상태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독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몸의 작용이기 때문에 사과 샐러리 주스 형태로 하루에 500ml 정도를 늘 마시는 습관 가지시면 매우 좋습니다. 또 간단하게 하신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토마토 주스도 추천을 드립니다. 토마토는 그냥 드셔도 너무 좋고요. 저도 이동하면서도 방울토마토를 자주 먹는 편인데요. 아침에 씹는 게 싫다, 치아가 좀 약하다 이런 분들은 토마토는 당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주스 형태로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대신 스테비아 토마토는 어떤가요? 스테비아 토마토는 인위적으로 스테비아를 넣어서 인위적인 단맛을 강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일을 너무 안 먹는 아이들,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것만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스테비아 토마토라도 먹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정도고요. 건강을 위해서 늘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주스도 갈아서 드셔도 안전하고요. 사과, 당
당근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은 쪼개졌을 때 그 궁합이 우리 몸에서 독소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궁합으로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도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대신 사과도 당근도 당분이 일반 녹황색 채소보다는 높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 전 단계나 당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만 사과 당근 주스를 드시고, 만약에 당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상태라면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십자가 채소, 녹황색 채소를 더 넣어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과를 중심으로 한 사과와 토마토, 샐러리나 케일, 십자가 채소를 같이 매일 드신다면 염증도 확연히 줄고요, 체지방도 분해가 되고요, 변비도 당연히 해결이 되고, 또 만성 두통이 있다 이런 분들도 장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해독에 신경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해독 주스를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간 나는 독소 배출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몸을 좀 바짝 해서 만들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 과일 500g, 해독 주스 500ml.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빠르게 효과를 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1, 2주 안에도 고지혈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됩니다. 제철 과일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로는 과일을 충분히 500g 정도 드시고, 난 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사과, 샐러리, 케일, 양배추, 당근 이런 집에 있는 채소들을 활용해서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최소 500ml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점심 식사 전 500ml, 저녁 식사 전 500ml를 더 드세요. 그러면 점심과 저녁의 식사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겠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드실 텐데요. 이렇게 1리터 정도 저는 바트를 준비해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전에도 500ml, 저녁 식사 전에도 500ml 정도 해독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식사량은 거의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절반 이하로 줄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과일 500g, 해독 주스 500ml 또는 500ml 2번 드시면 한 달 동안 독소 배출이 아주 원활한 몸이 되고요, 지방이 줄고 염증이 줄어드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